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법 있는 페이지 13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분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시간 순으로 한번 큰 목차 세워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뭐죠? 영국 혁명. 그 다음 두 번째 미국 혁명. 세 번째 프랑스 혁명. 그 다음 네 번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프랑스 혁명 이후라고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라고 할게요. 이후.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이후라고 우리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에서 아래부터 시간 순서로 가게 되죠? 영국 혁명을 가장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의 개혁, 러시아의 개혁,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시면 호락호락하게 풀리지 않을 만큼 적정선에 지켜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잘 들으시고요. 공부 한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국 혁명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영국 혁명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 청교도 혁명. 두 번째 명예혁명. 여러분들 청교도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그죠? 크롬에리어도 괜찮아요. 크롬에리어도 괜찮은데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 둘이 같이 놔뒀을 때 키워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지?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이죠.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은 서로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큰 차이점이 조금 있죠. 일단 권리청원은 왕이시여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올리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권리장전은 왕 살려는 드릴게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서술 방식도 좀 차이가 있어요. 권리청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게 줄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권리장전은 교과서에 실린 대로 몇 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서술 방식은 권리장전에서는 국왕이라는 말이 나와. 국왕. 근데 권리청원 왕이시여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국왕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지? 여러분들 그렇게 국왕이라고 불렀다가는 조선시대였으면 어떻게 돼? 뱅강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 권리장전에서는 이미 왕권이 매우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국왕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야, 국왕 네 맘대로 뭐 하지 마. 우리 허락받고 해. 이런 식으로 적어둔 게 권리장전이라고요. 그거 눈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학교 세계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권리장전과 권리청원을 비교하는 문제. 아시겠죠? 일단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세금 마음대로 걷지 마. 불법적으로 체포하지 마.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권리청원이 있었던 청교도 혁명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 있지. 그렇지. 크로멜. 크로멜이 있습니다. 크로멜이 했던 것들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해 볼 건데 일단 크로멜은 찰스 1세에 맞서 의회파를 이끈 인물입니다. 의회파를 이끌어서 왕남파를 물리쳤죠. 그리고 왕남파를 물리치고 무슨 일을 했어? 그죠. 일단 찰스 1세를 처형했고요. 그 다음 또 그럼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 148페이지 눈으로 빨리 컨닝하십시오. 그지. 공화정을 수립하고요. 의회는 어떻게 했어? 의회는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황해법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아일랜드도 정복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할 때 의회를 해산하고 어떤 거에 기본적인 틀로 정치를 했어? 뭘 중시했어? 그지? 청교도 정신을 강조했었죠. 그 청교도에서 어떤 걸 창조했지? 욕심을 버려라. 금욕주의. 술 마시지 마라. 금욕주의적 정치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로멜이 죽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야, 국왕이 명강이다. 옛날이 낫다. 이런 생각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 그렇지.
찰스 2세를 데려옵니다.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데려오고요. 다시 왕정으로 복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체크해주시면 크로멜이 있었을 때 공화정이었다가 다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왕정으로 넘어가가지고 찰스 2세가 나오고요. 찰스 2세 다음에 제임스 2세. 근데 제임스 2세가 정치를 멋대로 하네요. 전제 정치를 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또다시 왕을 폐위시킵니다. 이제 살려는 드릴 때 너 이제 왕하지 마. 너 저리 가세요 하고요. 그의 딸 누구? 메리를 데려다가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을 데려다가 왕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서류를 딱 하나 내밀죠. 그 서류가 뭐야? 권리장전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서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넘어가고요. 일단 권리장전에 의해서 입헌군주제에 시작됐다라는 거지. 입헌군주제라는 게 뭡니까? 법에 따른 왕의 권한을 유지하는 게 입헌군주제죠. 아시겠습니까? 야,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잘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왕정이 있고요. 공화정이 있고요. 아니다, 공화정 말고 일단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우리가 써야 될 게 많아서 좀 짧게 쓸게요. 왕정,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정이라고 쓰겠습니다. 공화정. 여러분들 왕정에서 왕의 유무가 있어 없어? 왕. 군주. 있어요. 있죠. 입헌군주정에는 있어요. 있고요. 공화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권력은 어디서부터 와? 왕의 권력은 하늘, 신으로부터 오죠. 왕권 신수설. 신, 여기는 법. 이 공화정에서는 많이 나누게 되죠. 민주공화정도 있고요. 그렇지 아니면 그냥 공화정. 귀죽도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거 잘 구분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이따가 지울 겁니다. 적을 친구들은 지금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 토대가 마련됐고요. 이제 왕은, 권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이제 법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제 영국의 전통.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미국 혁명으로 갑니다. 미국 혁명. 여러분들 미국 혁명은 일단 시작이 미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보셔야겠죠. 일단 여러분들 영국에서 또는 많은 유럽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왜 떠나냐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식량도 부족하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민을 떠나요. 어디로? 중국? 아니요. 미국 신대륙으로 가죠. 그래서 신대륙에 들어옵니다. 신대륙 어디로 들어와? 그 동부 해안 먼저 개발이 되죠. 그래서 13개의 식민지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13개의 식민지가 동부부터 먼저 개발이 됩니다. 동부부터 먼저 개발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본국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식민지를 개발해 살았는데 영국이 이게 필요해져. 왜 이게 필요해지지? 전쟁. 그지? 누구와의 전쟁? 그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을 하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새로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 미국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금 안 내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세금을 내래. 내 거야? 순순히 내 거야? 안 내지. 근데 내야만 한다고 하면 낼 수는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을 때 여러분들의 납세 의무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거절하죠.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냐면 우리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납세를 거부합니다. 세금을 내기를 거부하죠. 즉 그렇게 해서 미국과 영국의 갈등이 시작되죠. 여기서는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편의상 미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갈등이 시작돼요. 그러고 나서 이 화가 난 식민지 사람들이 보스턴 항에 들어온 배를 공격을 하게 되죠. 정확히 말하면 공격이라보다는 습격해서 거기에 실려있던 모든 차들을 바다에다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이름이 보스턴 차 사건, 영어로는 보스턴 티 파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나고 나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 보스턴 항을 봉쇄하고 많이 압박 탄압을 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민병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민병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영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영국과의 전쟁을 뭐라 불러 이거를? 이 미국의 민병대와 영국군과의 전쟁. 미국이 독립하려고 한 전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독립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전쟁 알아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영국이 유리해, 식민지군이 유리해? 영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 누가 나타나? 워싱턴이 이제 총사령관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판세는 좀 바뀌게 되죠. 이제 미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고요. 또 도와주네요. 누가 도와줘? 그렇지. 프랑스 및 여러 유럽이 도와주죠. 프랑스가 왜 미국을 도와줘? 그렇지.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즉 영국의 적인 미국은 영국의 적인 프랑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워싱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776년 먼저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독립선언문. 이 독립선언문이 참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등권의 개념, 혁명권의 개념, 주권 재민의 개념, 그리고 천무인권의 개념, 그리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에 대한 개념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친구들은 본 수업 가셔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유튜브 가서.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미국 독립선언문 있고요. 실제 독립은 이로부터 언제 일어나? 1783년. 이 기간 동안 뭐 한 거야? 7년 동안 이제 전쟁의 분쟁을 겪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독립을 인정받은 조약이 뭡니까? 그지, 파리 조약에 의해서 독립을 인정받게 됐다라는 것도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이 추후에 나중에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우리는 그거를 인권선언이라고 하죠.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메리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783년에 이제 독립을 인정받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미국이 건국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부가 먼저 개발되고요. 추후에 이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지. 그래서 무슨 러시가 터져? 골드 러시가. 뭐 입고 가? 청바지 입고. 그러면서 이제 골드 러시가 해서 서부가 개발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갑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영국 혁명도 중요하고요. 미국 혁명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야?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일단 프랑스 혁명은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이 있을 거고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결말이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은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쓸게요. 배경.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뭐야?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또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 갖고 있었나? 절대왕정. 그래, 절대왕정. 그렇죠. 신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야지. 그 신문제 우리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앙시엔 레짐. 즉 신문제와 관련된 구제도의 모순이었죠. 이 신문제는 이 신분이 있었고요. 이 신분이 있었고요. 3신분이 있었습니다. 이 신분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여러 나라의 신분제가 있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됐었지? 그지? 일단 뭐 정치 참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1신분과 2신분, 이 두 신분이 전체 인구의 2%였고요. 나머지 3신분이 98%를 차지했는데 전체 땅의 35%를, 물론 이거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대략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5%를 차지했고요. 3신분은 6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신분과 2신분은 세금을 내지 않지. 쉽게 정리하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땅을 소유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야. 화가 나, 안 나? 나요. 화가 나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3신분 안에서도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의 갭이 크다는 거지. 이 친구들은 부르주아지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못 살지만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야. 화가 나니 안 나니? 화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3신분이 이 구제도의 모순, 신분제의 모순에 아주 조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사상이 하나 퍼지게 되지. 무슨 사상이 퍼져? 그렇지, 계몽사당.
계몽이라는 뜻은 빛을 넣어주다라는 뜻이었잖아.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밝혀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계몽이 enlightment라고 합니다. enlightenment. in이라는 걸 여러분들 뭐뭐 하게 하다 하잖아. 이게 make야, make 앞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빛을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들 어두운 머릿속에 빛을 넣어주고 밝게 만들어주는 게 계몽 사상이라고 합니다. 영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영어 시험 아니니까 집착하실 필요 없고 이 이야기 좋으시라고 써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머리에 뭘 넣어준다고? 빛을 넣어줘. 그러니까 건전한 이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이 이성을 기반으로 너도 나도 똑같은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사상이 퍼져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왜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됐냐 하면 루이 14세의 다음의 왕, 루이 15세, 그 다음의 왕, 루이 16세가 돈이 좀 사치를 부립니다.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정말 오랜만에 3부회를 소집하죠. 3부회라는 것은 1신분과 2신분과 3신분의 모인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모임입니다. 3부회를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이미 화가 나 있는 몇 신분? 3신분이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뭐 화가 많이 나 있어. 지금 눈에 많이 화가 나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우리 인원 더 늘려줘. 해가지고 왕이 허락해서 인원 늘려드려요. 예를 들면 100명, 100명, 200명씩으로 늘려줍니다. 근데 투표를 하면 누가 제일 유리해? 그치, 수가 제일 많은 30분 유리해야 되는데 인원당 투표가 아니었어. 신분별 투표입니다. 즉 여러분들 수가 31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표는 2학년 일반 한 표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30분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아니지. 이길 수 얘네들이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 신분별 표결 방식에 화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새롭게 우리들의 패를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계속된 국왕의 탄압에 모일 장소가 없었던 그들은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그지? 그건 우리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왕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뜻이 받아들일 때까지 절대 흩어지지 않겠다. 이런 식의 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 우리 뭐라 불러? 그렇게 모인 애들. 그지? 국민의회라고 해요. 여기 지울게요. 그 친구들은 이제 국민의회입니다. 이제 정계로 보깁니다. 정계. 정계 또는 과정이라고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국민의회입니다. 국민의회가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합니까? 테니스 네, 아까 테니스 코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테니스 코트가 뭔지 아시죠? 테니스 치는 쉽게 생각하면 운동장의 서약 또는 뭐 야구장의 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니스를 치는 곳을 테니스 코트라고 부르거든요.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했죠? 이 친구들이? 그죠? 바스켓 가격 습격은 조금 이제 결이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주도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시민들이 주도한 거니까 그건 빼고요. 인권선언을 발표하죠. 인권선언. 인권선언은 뭐에 영향받았다고요? 프랑스, 미국 독립선언문.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갖다 놓으면 비슷한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 뭐 평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둘 다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느낌 빡 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인권선언을 발표하고요. 세 번째는 얘네들이 헌법을 만들지. 헌법을 만들어. 헌법 만들어서 뭐해? 헌법 만들어서 뭐해? 지키라요. 참정권. 입헌군주제를 시작하잖아. 입헌군주제 아까 방금 설명드렸어요. 추가 설명 안 합니다. 이거 하게 된 계기가 있죠.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살려드릴게. 법대로 하십시오. 이런 느낌이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을 만들었으니 이제 선거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꼭 줘야 돼요. 누구에게나? 줍니까? 그지.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입헌군주제 됐으니까 본건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폐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국민의회가 하는데 잘 안 돼. 외부에서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서는 압박을 넣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압박을 넣어.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먼저 그 친구들에게 선점 포고를 해요. 하지만 전쟁을 하는데 맨날
깨지고 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져. 궁궐 앞에 가서 빵줘 빵줘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국민의회 안 되겠다고 뒤집고 나온 애들이 있죠. 국민공회. 이 친구들은 급진적인 개혁파입니다. 이 국민공회의 대빵이 누굽니까? 그지, 로베스피에르는 급진적인 파야. 그래서 루이 16세를 처형해요. 이 왕이 없네. 그럼 뭐야 이제? 이제 입헌군주주의자니 공화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겁을 많이 주고 통치를 하죠. 목 자르는 기계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단두대, 길로틴까지. 그래서 공포정치를 펴니다. 공포정치를 편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선거권 줬잖아. 제한선거. 근데 이 제한선거도 바꿔야겠지. 뭘로 바꿔? 이제 보통선거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보통선거라 하면 우리는 지금 나이나 먹으면 누구나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선거권을 주는 거지만 이 시대의 보통선거는 누구에게만? 성인 남성에게만 주게 되는 겁니다. 국민공회. 국민공회도 잘 뭐 안 풀려요. 너무 공포정치도 하고 하니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야, 권력이 한 명한테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권력을 나눠 갖자 하고 총통정부를 만들죠. 총통. 하지만 총통정부가 잘 돼 안 돼? 안 돼. 그러고 나니까 국민의 영웅, 전쟁의 신 누가 나타나?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이것을 쿠데타로 엎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통령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할 게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통령정부가 수립한 나폴레옹은 몇 가지 개혁을 시도합니다. 은행도 만들고요. 교육제도도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게 됩니다. 나폴레옹 법전.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 있어. 인기가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지지. 그래갖고 물어보죠. 혹시 나 황제 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황제에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뭘로 되는 거야 이제? 황제가 다스린다. 제정이 되는 거죠. 제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유럽의 정복을 나섭니다. 유럽의 정복을 나서서 성공을 하죠. 단 하나의 나라만 빼고. 어디? 영국이요. 영국 먼저죠. 영국이 빼고 전부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섬나라였던 영국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합니다. 누구도 영국과 교역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돈의 눈이 돌아간 누가? 러시아가 영국과 거래를 하죠. 또 누구 눈이 돌아가? 그거 보고 나폴레옹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간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가지만 너무나 추웠던 러시아에게 추위에 많은 군인들을 잃고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몰락은 했지만 유럽에 미친 영향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 프랑스 혁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엄청나게 강력했던 나폴레옹이 무너졌습니다. 그 밑에 있던 동네에서 힘 좀 쓰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폴레옹이 있으니까 고개 수딱 숙이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갔네? 그럼 어떻게 고개를 다시 들어야겠지. 어깨도 좀 피고. 그 친구들이 어디서 모여갖고 회의를 해? 그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고개를 모여가지고 야 이제 나폴레옹 없어.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없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자 그래? 그치? 돌아가자. 빈체제는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야?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는 게 언제로 돌아가자? 이거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즉슨 뭘로 돌아가자는 거야? 왕정으로 돌아가자지. 왕정. 어쨌든 왕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으로 돌아가는데 잘 됐을까? 처음에 잘 됐지. 반발은 있었지만 잘 됐어. 생각해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핸드폰 지금 다 뺏었잖아. 다 이제 여러분들 걷어서 보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일과 시간에 핸드폰 사용할 수 없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핸드폰 다 줄게. 수업 들으면서 쓰시고요. 밥 먹으면서 쓰시고요. 쉬는 시간에 다 쓰세요. 와이파이도 빵빵하니까 편하게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고 다 뺏어버렸어. 기분이 어때? 안 좋겠지? 그럼 말 잘 듣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반발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는 거야. 알아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스 7월 혁명, 2월 혁명으로 갑니다. 즉 빈 체제로 뭐가 복구됐어? 왕정. 부르봉 왕조의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펴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화가 나겠지.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가 7월 혁명 1800
30년의 일입니다. 7월 혁명으로서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뭘 세워? 이펑 군주정을 세워요. 누구를 데려다가? 루이 필리피를 데려다가 이펑 군주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1830년의 일입니다. 오케이? 이때 선거권을 주죠. 이펑 군주정. 누구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산업혁명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 같이 나같이 다들 젊은 사람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돼. 일주일에 90시간 이상씩 또 일을 한단 말이야. 하루에 14시간, 17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돈은 있어 없어? 돈 없어. 화가 나요. 돈은 없고 뭣도 없어. 선거권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이 우리는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1848년 2월 혁명. 그래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 잘 구분하셔야 되죠. 7월 혁명은 2월 혁명은 일단 시기부터 1848년 그 다음에 배경 이게 샤를 10세의 전제정치 이거는 제한선거 우리한테도 선거권 주세요 라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어 세 번째 결과가 봐야 되겠지 결과 이거 결과 뭐가 무너져 왕정이 무너지고 이펀 군주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는 이펀 군주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만들어지고요. 일단 먼저 뭐 때문에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켰어? 제한선거 때문에 그랬죠? 보통선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선거로 가게 된다는 거 체크하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월 혁명과 7월 혁명 둘 다 봤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개혁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이 나옵니다. 이거 본 수업에 다 있으니까 간단히 적으십시오. 지워도 되겠습니까? 좀만 이따 지울게요. 그러면 영국의 개혁으로 가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누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네요. 여러분들 프랑스는 요겁니다. 이 빨간색이 프랑스고요. 이 초록색이 영국이야. 이 세 개 주제는 서로 붙어 있을 만큼 붙어 보일 만큼 매우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즉 프랑스에서 1830년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영국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영국에도 이 혁명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1830년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시위가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위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는 요구가 빗받칩니다. 그래서 1832년 1차 선거법을 개정을 해요. 근데 잘 체크하셔야 될 게 영국은 개혁이고요. 지금까지 본 거는 혁명이지. 혁명은 밑에서부터 올려가지고 한 방에 뭔가를 많은 걸 바꿔나가는 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고요. 개혁은 기존 틀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를 개혁이라고 하는 거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은 개혁입니다. 1차 선거법 개정으로 1832년 제한선거를 실시하게 되고요. 제한선거권을. 그리고 나서 1832년 이후로도 선거권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하죠. 그 운동을 우리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식 플러스 아래 보시면 이 차티스트 운동을 따라서 이 인민헌장을 요구를 하죠. 인민헌장은 이제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지만 선거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혁명 영향 받아가지고 1848년에 또 차티스트 운동이 또 드세게 일어나지만 또 선거권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1918년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 이 5번의 5차 선거법 개정으로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남성만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까? 야, 그럼 잠깐 앞으로 와서요. 다시 147페이지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림을 보지 않았어요. 중요한 그림. 이 위에 있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있죠? 이 그림의 배경이 언제야? 그지? 7월 혁명. 많이 낚입니다. 7월 혁명이고요. 이 삼색기의 상징 잘 체크해 두라고 했습니다. 파란색은 자유, 하얀색은 평등, 붉은색은 우회 또는 박애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르는 군주들 보시면 뒤에 부르주아지부터 여러 노동자층까지 여러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요. 발 밑에 있는 주검들은 그만큼 많은 희생을 치렀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이제 러시아의 개혁으로 갑니다. 러시아도 많은 개혁을 시도하지만 변변히 다 실패를 하게 되죠. 그중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분화 로드 운동입니다. 민중 소우로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현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건 또 무슨 일이냐 하면 농촌으로 가서 배운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을 계몽하자, 어둠의 빛을 주자라는 거였지만 별로 소득은 없었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이탈리아는 누가 주도했어? 어느 국가가? 사르데냐. 독일은요? 프로이센이 주도를 했고요. 이탈리아의 통일은 중북부는 카보우르가, 남부는 가리발디가 했고요. 독일은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통해서 통일을 했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일단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많은 게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못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 정치 체제와 참정권 정도 수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국민의회 시절 의회 시절이 있고요. 두 번째 국민 공회 시절이 있고요. 세 번째 7월 혁명 이후 이야기가 있고요. 네 번째 2월 혁명 이후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회 시절에는 무슨 선거권? 제한선거. 그러지, 제한선거. 국민공회 시절에는 보통선거. 7월 혁명 이후에는 제한선거야. 이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빈체제에 의해서 왕정으로 돌아갔잖아. 다시 왕정으로 돼가지고 이제 선거권은 없어졌지. 그러다가 이제 7월 혁명 이후로 제한선거 되고요. 2월 혁명 이후로는 보통선거. 돈 많은 친구들에게만 선거권을 줬고요. 성인 남성들에게만 줬고요. 돈 많은 친구들에게만 선거권 줬고요. 여기 보통선거는 누구에게 줬어? 성인 남성. 여기서 많이 낚여요. 봐봐. 제한선거를 했다가 보통선거 했다가 제한선거 했다가 이 보통선거보다 이 보통선거가 좀 더 넓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성인 남성 21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만 줬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건 어디에 선거권 내용이야? 그지, 프랑스.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없어? 일단 여기까지가 시험범위 총 정리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모르시는 내용들은 본 수업 가서 이학스터 또는 유튜브 보고 꼭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수업 끝!